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욱입니다. 무더위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30도 이상 가는 것 같은데. 저 남쪽 지역 더 많이 덥지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서울이 더 덥고, 네. 이쪽 윗지방이 더 덥고, 지금 아래쪽에는, 그래도 윗지방보다 한 1, 2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무더위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도시야가 오늘 이제 심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가격 이렇게 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걸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저희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고요.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러프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세부적으로 물어보시고 전화도 뭐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요즘 시장 분위기가 하루에 막 어제는 엄청 올라갔다가 오늘 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문가님 이게 이제 뭐 전환 어떤 시점인가 아니면 어떻게 뭐 하루에 50포인트 이상 갔다고 뭐 10포인트 끝나고 이러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런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썩는다가 아니라, 방귀를 자주 끼면은 화장실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방귀를 자주 끼면, 큰 게, 앞으로 있을 거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라 이러는데, 제가 잠시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요런 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60분봉입니다. 6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한번 보시면은, 20분선을 여기 한번 이탈했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이탈했다가 당일날 바로 회복된 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탈해가지고 회복하는 게 조금 느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빨리 이탈했다가 빨리 회복되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탈하는 것 같았지만 지지가 되고, 여기서 또 빨리 이탈했다가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회복되는 속도도 빨랐는데, 지금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너무 방구를 자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야 될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씩 위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이 지금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회복하는 속도도 그렇고 빨리 지금 조정기 고점도 지금 자꾸 낮아지고 그 다음에 조정 보이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회복 속도는 느리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6월 30일 반기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대다수 운용자들은 성과급도 결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을 요즘은 이제 당일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외국인들도 대다수 펀드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조선, 방산, 전력주부터 이런 게 지난주가 30일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어제부터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그동안 1, 2년 동안 계속 사서 좋았던 금액을 올 상반기 잠깐 팔았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거래가 적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조선방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럼 나는 펀드 매니저가 내 펀드에 많으니까, 그러면 그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상반기 결산에서 내가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많이 갖고 있는 거 안 팔고 있다가, 그동안
별로 안 갖고 있다 올라온 것은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면서 올라왔던 주식이 뭐 인터넷 이런 것은 오히려 지난주 목요일로 급락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번 주부터 7월 1일부터는 오늘 같으면 현대미포점 6, 7%, 한국조선해양 5%, 두산 5%, 두산이 엄청 올랐죠. 그죠? 근데 하고 한국전력부터 이런 게 뭐 두산 에너비티, 현대인력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조선주를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3배씩 뭐 2배, 몇 배 기분 묻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려오면 또 산다는 게 그러게 되면 과거에 또 카카오 사가지고 17만 갔다가 10만 원 사가지고 또 손절해 가서 2차 전지 가서 또 손절해 가서 이런 비슷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이 있어서 시작하는 저 고개를 드는 주식 중에 업황이 개선된다면 그때 사놓고 그냥 1, 2년 기다리면 몇 배씩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시장은 이미 바뀌고 있다. 저는 조선주나 이런 쪽은 올해 이미 수주가 반토막 됐다고 나오는데도 개인 투자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려올 때 기다려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파는 것 따르는 큰 손 파는 것을 총알바지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나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주식들이 이제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하지 말고 업황 개선 종목을 그런 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주식시장,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그 패러다임 바뀌는 수혜주를 사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최소한 8개월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15개월 동안 가는데 그럼 이번에 지금 현재 정부의 수혜주들은 15개월 정도 내외까지는 추세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금 올랐다 팔아먹고 많이 올라갔다 빠진 거 그동안 못 샀던 조선주 이런 거 건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23년 AI 혁명 소유주 이런 것은 그냥 보유를 하고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시장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완도콩님께서 필옵틱스 37,00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네요.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4,108억으로 37%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7억으로 34.3%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18억으로 흑자 전환됐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필옵틱스가 제일 먼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일단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같으면은 뭐 오늘 아니면은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갭 있잖아요. 여기 갭, 이 자리 갭. 여기 갭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갭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단부를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 아래 있죠. 요 아래 61선 여기를 이탈하면은 61선 이탈하면은 저는 이제 손절 관점으로 봅니다. 일단 61선은 중기 추세인데 지금 61선 가격대가 34,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자리가 있죠, 그죠?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게 20주선이 살아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형으로 우상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탈이냐 아니냐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타이밍 자체가.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손절가를 34,000원으로 잡고 만약에 이제 지금 비중이 10% 들어가셨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34,000원 이탈하면 손절, 3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저점을 확보해 주고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때 7월 한 초순 지나고 중순경 정도 되면은 흐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못해도 제가 볼 때는 7월 10일 지나면은 추세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면은 저점 미탈 안 하고 유지가 된다라면은 그때 돼서 한 번 더 추가 배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방향성이 없고 아래쪽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74,000원 정도의 손절가 잡으시고 정확하게 보면 한 74,400원 되는데 한 74,000원, 34,000원입니다. 34,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34,000원 이탈하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7월 한 10일경 지나가지고 봤을 때 계속 이 가격대 유지를 해주고 우상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추가 배팅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희망이와 난님께서 하나비전 28,000원 14%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 목표가 손절가 추천 부탁드리면 됐는데요. 단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그죠? 워낙 잘 사셨으니까.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잘 사셨으면,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28,000이면, 28,000이 간 적이 잘 없는데? 어쨌든, 주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격이면 잘 사신 거예요. 그죠? 잘 사셨기 때문에, 보시면, 밑에 바닥권에서 샀다면 지금 52,000이니까, 목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54,000원의 전략 매도 의견들이 있고, 다른 하나비전을 내려왔으니 사고 싶으신 분도 저는, 매수 금지, 관심 금지, 보유한 사람들은 하나그룹주, 두산그룹주는 비중을 축소 의견 드립니다. 올해 7월 달까지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나 조선도 아까 조선도 얘기했지만 수주가 거의 올해 반타작이고 미국 수주 많이 나올 거 기대하지만 이래서 함정 같은 것도 40년? 50년까지 그다음 얼마 안 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비중이 성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제 정권사 애널리스트 보면 아직도 실적이 좋고 이 조선유나 방산주 이런 전부 다 수주가 2, 3년 정도 뒤 끝까지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럼 조선주가 3년 큰 배도 만 TEO급도 3년이면 3년 D급 받아서 3년 뒤에 지금 수주 안 하면 3년 뒤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좋다고 사면 옛날에 2007년도 사가지고 15년 동안 갖고 있어가지고도 아직도 손해인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23년부터 AI 혁명으로 바뀌어 있는데 나는 실적이 좋고 수주가 교체 수요 때문에 조선이 좋다고 거기에 가 있어서 몇 배 먹었다고 좋지 2배 먹고 3배 먹고 그러면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보다 주식 와서 좀 먹고 살아라. 너무 자산이 부동산에 몰렸으니까 이제는 주식 쪽으로 와서 먹고 살. 그럼 배당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도 바뀌고 금산부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다 해서 강제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내일 통과될 전체적으로 통과될 거 보면 집중 투표제 빼고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나중에 하니까 그러면 많이 바뀌었으면 그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 이제 아마존과 SK가 하면서 SK 전기를 공급하고 화력복합 화력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만든 100메가와트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두산과 하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할 때 준공식 할 때 참석했던 기업들이 핵심적인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10년간 성장했습니다. 나라를 성장시키고 우리나라를 부흥시켰던 그 핵심 주력이 정주행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그 관련된 기업을 그때 경부고속도로 준공할 때 들어갔으면 준공이라
테이프 끊을 때 그 관련된 주식 샀으면 이미 그때 내 자식까지 손자까지 먹게 살 만들 수 있어. 지금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주식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바로 거기 참석했던 기업들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려도 돈을 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두산 하나는 없었잖아요. 이것은 이익 실현하고 잘못하면 외국인 총알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량 매도하고 저는 이제부터 관심 1도 없다. 이제 원래부터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7월까지 빠져나오시라. 이 계절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대다수 이런 화학이나 방산의 중기계 업체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요. 거기 미리 해야만 되지 하반기부터 추세 하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 가지 말고 벌써 수익이 100%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시고 이미 기술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보세요. 큰 산이 시작가짜가 큰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기 때문에 끝났으면 이제 반등만 남은 거예요. 반등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주사에도 빠졌고 시스템을 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더 이상 호재성은 없다. 이제 팔 사람만 생겼다. 그래서 오늘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빨리 눈치채야 돼요. 반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관심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울님께서 코나아이 질문하셨네요. 73,700원 10% 비중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냐 그 질문하셨는데요.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관련주죠.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뭐 지난해 보니까 매출액은 7.3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25억인데 240%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자,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하셨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매수 접근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거래량은 감소됐죠. 거래량은 감소됐습니다. 그랬더니 주가는 어떻게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네요. 자, 여기서 단기 고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요거는 쏘김수, 여기는 쏘김수 거래량이고요. 이 자리는. 자, 여기서 또 단기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음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감소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 못했죠. 그리고 음봉인데 조정입니다. 거래 감소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특징이 주가 띄워놓고 음봉 만들고 음봉도 낮은 구간에서는 단봉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약간 봉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봉을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 봉에는 봉이 작죠. 봉이 작은데 또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여기 눈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아직까지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특징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 이런 특징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73,700원에 사셨잖아요. 73,700원에 사셨으면 한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73,700원 같으면 이 정도 가격대가 여기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양봉자리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양봉자리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해요?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죠? 거기다가 보십시오. 자,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5주선을 이탈했잖아요. 그죠? 주가가 밑에서 우리가 멀리 뛰기를 할 때 있잖아요. 뒤에서 막 달려오든 아니면 제자리에서 뛰든 막 와가지고 발판이 딱 있어가지고 발판이 있으면은 굉장히 멀리 뛰거든요. 근데 발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판이 없으면은 멀리 못 뛰죠. 그죠? 주식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5주선이 이탈했다? 그럼 아래쪽에 뭔가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발판을 해봐야, 그 발판을 본다라면은 여기가 발판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그럼 이게 이격이 얼마나 큽니까? 월봉도 한번 볼까요? 월봉 보시면은 월봉도 있잖아요. 아래쪽에 발판이 여기잖아요.
얼마나 거리가 큽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은 코나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이 시부적 힘도 없고 그냥 막 털레 그냥 질질질질질 걸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 찔끔찔끔 내려오다가 시장 한번 푹 잡아지면은 쑥 그냥 막 한 5% 7%씩 막 쑥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게 조금 시장이 또 좋은데 이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더 좋은 종목이 더 많았을 텐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요거 하나만 아셨으면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대량거래잖아요. 이게 양봉인데 대량거래고 다음은 음봉인데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그럼 뭡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주가가 못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조정받고 여기서 올라갈 때 양봉의 작은 거래량으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조정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배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즉, 한 47,000원에서 5만원 정도? 조금 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5,000원까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73,700원 사셔가지고 지금 가격대 6만원이니까요. 조금 한 20% 좀 안 되죠. 그죠? 저는 여기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물량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손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면은 이격이 어느 정도 좁혀진 다음에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세요. 이런 장에서 이 손실 나는 종목을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가 손실 보고 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회는 많으니까요. 이 종목 가지고 막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 예? 앓던 입 빠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픈 이빨은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시고, 제가 시장도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빨리 처리하시고, 일단은 비워두세요. 자신 없으면은.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포착을 하세요. 저는 이거는 일단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손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수식님께서 가온집서 51,000원에 20%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 중기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게 많이 갈 거고 주가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주식이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렇게 저 위에 한 12만 7천 원 갔다가 한 78% 빠졌다가 지금도 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때 주식 21년도 24년도 3월달까지 12만 7천 갔다 왜 2만 7천까지 거의 80% 빠졌다 아직도 5만 원도 못 가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나는 주식을 단순히 내려와서 싼 주식을 사고 싶고 나는 물리지 않게 해서 싼 걸 사겠다. 그러면서 기다리지도 못하는데 싸게서 몇 년 가. 그러면 이 회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온칩스가 뭐 하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지금 현대 반도체 전체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다. 2차전지 주도주 아니다. 전부 다 손절해라. 하고 싶으면 반도체 지금도 마찬가지 AI 반도체 1등은 AI 시대인데 무슨 AI 우리나라가 AI 관련된 수혜주가 어디 있냐고요? HBM 관련 하이닉스 좀 있고 한미반도체도 과거에 수혜 많이 나고 내려와 있죠? 이수 페타스당 다 한가요, 그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도 주가가 6만 원이잖아요.
96,000원 아직도 반타작돼 있습니다. 거의 40% 되죠. 그런데 왜 안 가는 이유를 분명히 공부를 하면 우리의 반도체 기본이 삼성전자인데 그럼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파운드리까지 한다 그러는데 파운드리 2030년 1등 가겠다고 TSMC 제치고 말을 이재용 회장이 말을 해놨는데 하나도 실제 오히려 점유율이 반타작됐습니다. 그때 말할 때는 파운드리의 TSMC가 한 55% 되고 얘들이 한 삼성전자가 15% 17%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7%대예요. 파운드리 반타작됐어요. 왜 AI 혁명 시대에 AI 반도체 뒤쳐졌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타작됐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납품을 하는 회사를 내가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인지 부자입니까? 인지 부자라는 것은 다 알면서 내가 그거 많이 싸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잘하는 사람들 전문가 이름 듣든지. 그럼 난 내려왔어. 12만 7천 와 내려와 사가지고 많이 빠졌네. 가지고 한 건. 그러면 직원도 가온체스 디자인 하우스가 뭐 한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대장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서 그런데 강하게 말해서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하면 거기에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설계하면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회사가 팹리스 회사라는 게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럼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럼 내 디자인을 많이 팔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뺏겨서 TSM 이제는 중국에도 뺏겨서 지금 3등으로 갔습니다. 3등 갔으니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없죠. 그렇게 상반기에 적자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와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고 AI 반도체인가 우리 그거 뭐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오픈해줘서 뭐 이렇게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서 강원칩스가 좋다고 사가지고 12만 원 6만 원이니까 계속 간다고 언제 실적이 좋아져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적 올해 1분기 적자 났습니다. 평상시 2023년 44억 흑자인데 올해 66억 1분기 적자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반타작되는데 점유율이 그러면 당연히 적자 나죠. 그런데 나 이 주식 사가지고 중기 목표가 얼마의 전문가니 내가 그럼 4만 5천에 5만 천에 샀잖아요. 그럼 내가 4만 5천이니까 야 전문가 이거 22만 꽃가게 다시 가겠지 갖고 있으라. 이거 뭐 체감하는 겁니다.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서 내가 판단해서 뭐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 전문가는 주식 투자자는 판사가 돼야 된다. 변호사, 검사 이야기를 듣고 정상 참작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형량을 정하듯이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아주 이성적,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빠졌다고 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는 삼성전자에, 저는 믿지 않아요. 그 전에 처음에는 30년대 TSMC 1등 갈 거라 생각했는데 AI 반도체 이렇게 뒤쳐졌네?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옛날부터 2020년 장기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듯이 지금도 관련된 주식 전부 다 저는 1초도 관심 갖지 않고 1초도 보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10% 손해니까 다 파시고 AI 혁명수혜주가 앞으로도 급등할 거예요. 그럼 글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말똥거리님께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6,35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30% 비중으로 사셨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가 봐요. 저도 이 종목을 본 지가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접근 자체를 못했어요. 접근 자체를 못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갖다 6,35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다 돼 가시는데 요거는요. 진짜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올해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추세가 이게 뉴스가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슈가 뭐 있어가지고 좋은 뉴스도 많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이 종목은 개인들 손을 안 탄 거예요. 개인들 손을 안 타니까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개인 손 타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가가 지금 보십시오. 이 차트만 잠시 보면은 3월달부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기서 주가 단봉으로 살 끌어올렸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여기가 키포인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횡보를 시키죠. 그 다음에 또 찔끔 올리죠. 또 옆으로 횡보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을 갖다가 얼마나 애달게 만드는 종목인지 아십니까? 이 종목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종목권들이 많이 오른 종목권들만 눈에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런 쪽으로는 접근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종목을 2월달, 3월달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추세가 좋지? 그런데 있잖아요.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도 조정 안 주고 있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찔끔찔끔 올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올리는 게 힘이 뭐냐면은 개인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돈의 힘으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외국 개인들이 없으니까 이 주가가 변동성이 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서 한번 출렁거렸는데 여기서 한번 출렁거렸지만 추세가 워낙 좋으니까 금방 회복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2014년도에 이토마토 방송을 그만두고 제야에 있으면서 거의 한 2017년도부터 2017년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토마토 방송에 다시 오기 전까지 거의 한 8년 이상을 단기 단타만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실 지난달에 5월 말경에 방송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손절 딱 한 종목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또 손절 한 종목을 했어요. 월요일날 장중에 월요일날 매일 아침에 이관욱의 관록투자에 오시면은 제 개인 유튜버가 만들어졌어요. 이관욱의 관록투자에 그 관록투자 치셔가지고 오시면은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입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해요.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매수 사인도 드리고 공부도 같이 하고 주식 이야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합니다. 월요일 하루만.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이에요. 이번에 제가 원익이라는 종목을 욕심을 좀 냈지 않습니까? 매수를 했는데요. 장막판에 딱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손절을 했어요. 그게 한 2몇 프로, 3%가 좀 안 돼요. 와, 근데 그 다음 날 있지 않습니까? 급등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상한가 3호가를 놔둬놓고 급등을 했어요. 와, 열받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지금 이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속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고 이게 더 갈 것 같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주봉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오주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봉의 일봉과 주봉의 흐름만 놓고 딱 봐가지고 이평선 이 오주선 있잖아요. 이게 생명선입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이 보셔야 되는 선은 이거를 이탈 안 하면은 계속 보유. 오주선이 꺾이거나 이탈하면은 매도 관점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이 5월선이 한 번도 안 꺾였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이익이 있죠. 그러면 이 5월선이 계속 살아있으려면은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거든요. 횡보를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4,800억짜리인데 이 종목을 옆으로 몇 개월 동안 횡보를 시키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0억, 1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이 종목을 계속 횡보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계속 횡보만 하면은 이 종목에 비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간부터는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자, 분기별 차트 보십시오.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먹을 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슈팅이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얘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세력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는 크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매도 관점으로 그 수익 챙기는 쪽으로 보시고요. 지금 여기 흐름을 보시면요. 요쪽 여기 고점 있죠? 7,120원. 여기가 일단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이 고점을 돌파하더라도요. 이제 거의 뭐 맥스까지 그냥 숨 찰 때까지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3, 4분기 때 조정을 잘 받고요. 아니면은 4, 4분기까지 조정을 잘 받잖아요. 내년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에 계속 넣어둡니다. 관심에 계속 넣어두고 죽을 때까지는 안 놓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조정 나오는 거 딱 보고 내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보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아쉽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서히 챙기세요. 챙기시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그냥 놔주셔야 됩니다. 너무 이격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가 맥스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잘 챙기세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오렌지님께서 셀트리온 19만 1,000원 27% 1년 전 매수해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더 할까요? 추가 매수를 더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으로 이 주식이 보였던 거죠. 안 그래도 27%인데 더 사겠다는 건 19만 1,000원이니까 지금 16만 8,900원이에요? 한 10% 빠져 있는데 그러면 손해 안 보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정말 뒷북 투자예요. 200배 올랐습니다. 이 주식이 10년 동안 이 회사가 셀트리온이 코스닥 회사를 상장한 지 2008년이거든요. 바이오 시밀러로. 그럼 바이오 시대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때 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주가 왜 중국 수혜라는 것을 저는 그때 2011년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든 중국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퇴직가 많아지면 싼 약이 필요했잖아요. 같은 효과를 보는데 싼 약, 그게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라는 거죠. 그럼 2010년도부터 그 시대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기본 10배, 100배를 먹는데 그 시대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많이 올랐다 조금 내니까 사가지고 또 물 타고 해서 본전하고 또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예요. 저는 개인 투자가 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단 그거예요. 시대의 흐름도 보지 못하고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많이 올랐다. 내 눈에 보니까 많이 100배 올랐는데 많이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갈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그러면 바이오 우리나라 시밀러 1등 선도주고 글로벌 선도주였어요. 자, 그러면 2011년부터 바이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2008년도 코스닥을 인수해서 서정진 회장이 인수해가지고 이 상장을 시키면서 그 자기가 상장해서 그것도 하니까 조달이 되잖아요. 직접 조달, 이자 받는 거 주식을 뭐 정자든 조달해가지고 이제 또 바이오 공장을 짓고 이렇게 그럼 그때 주식을 사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놀고 먹어도 10배는 먹어요. 그죠? 제가 2015년도 이게 토마토 TV 처음 할 때도 10만원 내외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10만원이가 100배는, 200배는 가는 주식이 못 가도 100배가 17만원이에요. 그러면 8만원 사 따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배가 제조업이에요. 이거는 바이오 셀트리온은 제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위탁 생산해 주잖아요. 우리가 뭐 바이오 기업들 신약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임상상이 그 기업 개념하고 다른 거 이건 제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봤자 200배라든지 최대 많이 가면 400배예요. 테슬라도 400배 끝나고요. 전기차는 우리 그거 에코프로도 저거잖아요. 제조업이니까 고성장을 해도 400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최고가 제조업은 400배예요. 근데 대다수 200배에 끝납니다. 이 시세 형성 원리를 하면 셀트리온 옛날에 2018년에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난 주식을 나는 계속 뭔가 돈을 벌겠다고 10% 20% 먹겠다면 돈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2018년도 끝났으면 이미 저는 끝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올라갔어요. 위탁 생산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으면 평생 이 가격 회복 못 할 거예요. 지금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밸류를 다 감안했고 삼성 바이오도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의 35배고 셀트리온 20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또한 저는 경련제는 이제는 여러 가지 믿지 않는데 신약 어떤 해서 램시머부터 6개 종을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럼 미국에 하더라도 이미 모멘텀 다
판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가서 돈을 벌려고 제가 이 시간에 맨날 그러잖아요. 팔라고. 저도 물론 작년에 초반에 잠깐 추천했었어요. 짧게. 근데 이런 거 성장 못하니까 손절가를 짧게 한 5% 잡고 안 되면 손절해라. 왜 보유하냐 장기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건 17만 5천 원 가면 다 팔고 손절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장이 대형주로 이거 대형주잖아요. 35조 정도 시가총액인데 누가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도 다른 사람이 이 주식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즉 대형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 주식도 좋고 올라갈 거라 동의를 해야만 주식이 가는 거죠. 나만 알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큰 손이자 외국인 기관이 사야 올라가는 주식이 35조니까. 그래서 지금 2차전지부터 이런 것도 수십조 있는 주식은 외국인 기관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올라갈 거라.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으니까 요즘 같이 주도주가 안 가니까 잠깐 올라와서 뭐 외국인이 딱 사면 쇼커버링 하잖아요. 잠깐. 그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올라 끝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대를 차게 있어서 하시면 안 된다. 지금도 하루라도 빨리 17만 5천 원 팔고 나오셔서 지금 주도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5월부터 주도주를 말씀드린 게 그전에 22년도 주도주 아니라 이렇게 가셔서 전력 매도가 나오시고 재매수 금지 저는 계속 팔려고 그러잖아요. 10% 손절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하루에도 20%, 20% 가기도 한데 얼마 전에 보면 뭐 대형주들이 3주 만에 더블 가잖아요. 두산 연일빌도 3주 더블 가잖아요. 그런데 10% 손해난 것은 빨리 팔지 대형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나의 우물에서 벗어나셔야만 새로운 큰 세상으로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번개님께서 리가켄 바이오를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10만 5천 원 15%.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네요. 근데 영업이익만 조금 그렇지. 매출액이 1258억이 나왔고요. 268.7%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작년 그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9억인데 지지난 해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게 또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8억으로 흑자 전환됐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제가 한 8년 이상을 갖다가 단기 단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번에 이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5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상승장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종목군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편입을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거를 목표를 두고 매매를 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데 단기 매매가 수익 나는 동안에 단타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취 매수 종가 배팅이라든지 종가 배팅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승 초입기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길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길게. 그래야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것도 비중을 주력을 해가지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한 5, 60%, 7, 80% 한 종목에다 실어 봅니다. 그냥. 나머지는 심심하니까 단기 매매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단타 매매 조금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번개님께서 이제 이 리가켄 바이오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매매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진짜 매수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이 리가켄 바이오를 보면은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점에서 진짜 매수를 잘하셨어요. 이 종목을 뭐 물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봤다라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종목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죠. 단기적으로든 뭐든 간에. 지금 이게 주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 흐름이 딱 정배열에서 정말 좋잖아요. 그죠? 조정도 크게 안 나오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60주선 딱 밑에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60주선 살짝 이탈하면 들어올리고 살짝 이탈하면 들어올리고 여기 부근에 딱 오니까 또 들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죠. 지금 시장이 조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독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월봉 추세도 보십시오. 월봉이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샛별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뭡니까? 추세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13만 원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13만 원 돌파한다? 13만 원 천원 돌파한다? 그럼 14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아니 3, 4분기 차트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조건 가야죠. 3, 4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매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추세 매매거든요. 시청자님이 이 아래쪽에는요,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는 추세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매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다? 굉장히 매수를 잘한 겁니다. 이거는. 합격점을 드리면 충분히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조정 나올 때 있잖아요. 저는 이거 만약에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 나 지금 손실이다. 그래서 종목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이게 시가가 11만 7,700원이네요. 11만 7천원 이하 쪽으로 보시고 한 11만 2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종목 교체하실 분들 이거 사가지고 조금 길게 가세요. 3, 4분기 그러니까 9월 달까지 끝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7, 8, 9월 달. 우리 여기 번개님도 있잖아요. 조금 목표가를 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꾸준하게 시장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에요. 오늘 거래량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시장을 충분히 이기고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고 3, 4분기 한번 승부를 보시고요. 저는 13만 원, 1차적으로 13만 원, 2차적으로 14만 원, 14만 원 돌파까지도 한번 강하게 수급만 제대로 붙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14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그 종목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리가캠 바이오. 다른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보유 관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잘 설정해가지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내 사랑님께서 제일 일렉트릭 14,700원에 25% 손절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이렇게 높게 사요. 보다가 가는 거 보면 사면 내가 시세 난 거 보고 판판이 깨져요. 왜 내가 눈으로 보고 시세가 폭등한 걸 삽니까? 바닥에 있는 거 사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보세요. 14,700원에 샀대요, 이게. 그러면, 최고가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고점인데, 고점에 근처에 사는 거예요, 주식을? 빠졌을 때 사가지고 만약에 기다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돈을 못 벌까?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나는 돈을 벌겠다. 이게, 실력이 안 갖췄는데, 차트라든지 이런 건. 저는 소형주하고 대형, 이런 거 소형주하는 거 좀 말리진 않는데, 초보자 차트 모르시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테마주도. 그러면 대형주 사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렉트릭, 요즘 방송에서 현대 일렉트릭 엄청나게 올랐지? LS 일렉트릭 잘 가네? 그럼 나 저거 많이 올라서 못 사? 그럼 나 이거 사야지? 소형주 막 오늘 급등하네? 그래, 사요. 그러면 고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형주는 등락이 또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 거래가 적기 때문에 상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상한가 가면 상한가 30%가 29%가 29% 사는 그 용기가 있어야만 단타가 되는 거죠? 첫날이잖아요. 첫날 끝까지 다 갈 때가 난 그냥 계속 질러요. 막 올인해. 내가 이렇게 다 올인해도 손해 안 봅니다. 다음날 참 아주 9시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 따라 안 가고 거래도 실렸는데 어제 이미 거래 실렸잖아, 여기서. 거래 실리고 나면 나는 이 종목 계속 보다가 여기서 수렴했으니까 보다가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럼 다음날 급등은 바로 돌판 바로 사야 되죠. 그럼 여기 다 사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 50%네? 50% 갖다가, 아니, 못 팔았어요. 그죠? 팔겠어요. 그점에 초보자는. 그럼 여기 팔면 되죠. 여기에 13,000원. 어떻게 주식을 손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주식을 차트도 하나도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사야지? 와, 어제 거의 상한 것 같네? 와, 뭐, 어제 네이버 토론방 가니까 막 난리야. 제가 네이버 토론방 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도박꾼이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뭐 초보자들. 그 다 십자박 나왔어요. 그죠? 그 사이에 그걸 보는, 토론방에 가서 보는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차트 공부를 매매하고 싶으면 거래가 두 번째 폭등했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나서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의 비법을 알면. 그러면 엄봉 주고 하다 여기 딱 또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근데 난 여기서 샀어요. 14,000 여기서. 아마 여기 사실 걸 안 받을 뻔해요. 주로 여기서 유혹을 하거든요. 거래 실린 주식은. 근데 그거 안 빠져. 근데 걔 팔아가지고. 그럼 못 팔잖아. 난 본전해야지? 그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식은 늘 깨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보세요. 이게 주식이 보면 여기가 얼마네요?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이 12,600에서 13,000원. 이건 난 14,000원 때 샀으니까 10% 손해잖아요. 그죠? 그럼 손절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감정 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이런 분들은 우유부단하고 이런 분들은 손절 칼같이 손절선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나는 원칙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전력주 사고 싶어 우리나라 1등주가 어딜까? 그걸 보고 사시면 돼요. 보세요. 제일일렉트 여기서 사서 물리는 것보다는 언제 여기 날짜가 보시면 아마 여기서 사셨어요. 올해 1월 23일 날. 자, 그러면 LX 일렉트리 올해 1월 23일 언제일까요? 여기네. 얼마 여기? 23만이잖아요. 그러면 갖고 갔다 13만 내려가도 23만이 반타작 때도 갖고 있으니까 30만 대 왔네. 근데 아직까지 제일 일렉트리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죠, 네, 그죠? 그러면 매출 성장률은 제일 일렉트리 훨씬 더 커요. 올해도 30% 커요. 그런데 왜 안 갈까? 보세요, 한번. 왜 그런 거야?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진짜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뭐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서 막, 뭐, 이거 좋다고 그러면, 그냥 회사는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데도 보면, 이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녹색선. 이거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지금은 개인장이 아니에요. 지수가 가는 장인데, 큰 손들이 왜 기관이 사는 장이고, 외국인 사는 그런 거 가는 장인데, 기관이 사는 주식 가는 장이에요. 그죠? 근데 개인이 사가지고 시가주 누가 올립니까? 그래서 AI 혁명 시대는 최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기기 아니면 계측기라든지 배선기구 이런 거 사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1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엄청난 편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기관 외국 하나도 있으니까 계속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소형주처럼 움직이잖아요. 하루에도 막 20% 가기도 하고 10% 20% 가네? 근데 소형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100억씩 사도 잘 가는데. 그러니까 돈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만 아직도 이 우물안 겨울처럼 코스닥 소형주 단타 잠깐 먹고 나올 수도 없는데 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대에 뒤따라 정말 매매를 잘 하시려면 해도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차트가 없어지네.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주식을 사지 마시고 바닥에 있으면 사가지고 잠깐 누가 치면 뭐 소나기 작전은 그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안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위에서 사지 말고 밑에서 바닥권에 실적 좋은 거 사시고 기다리시다가 팔고 나오고, 이렇게 습관을 좀 바꾸시고요. 이쪽은 일단은 뭐 실적이 괜찮으니까 좀 더 올라가면 여기서 한 12,000원대 가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 만약에 확 내려간다면 비중이 높지 않기도 확 내려가면 조금 더 사서 단가를 좀 낮춰서 해도 많이 빠져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본전할 수 있는 주식에 올해 실적이 뭐 매출이 30% 느니까 반등할 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8년 이상을 단타, 단기 매매 이런 쪽으로 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락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락장에는 손실 봤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하락장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4년 이전에 제가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똑같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으면 수익 내고 시장이 안 좋으면 저 손실 봤습니다. 근데 왜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 좋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면은 손실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 시장이 좋으면은 여러분 아무나 있잖아요. 아무거나 사도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2달 가까이 2달 이상을 올랐잖아요. 아무거나 사도 수익입니다. 예? 2차전지 빼고요. 근데 시장 좋을 때는 누가 뭘 추천하든지 다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손가락 빠는 건 아니죠.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전산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녹두님께서 이 한전산업이요 14,200원에 12%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할까요?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조금 아깝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았으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요거 하나만 알았으면은 요거만 다 여기 보십시오.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모양. 이런 모양은 고점에서 이런 모양은 별로 안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든 작든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모양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가 가격 조정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 요거 하나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 있죠, 여러분. 여기 직전 고점. 여기 고점을요. 이게 음봉이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자리를 보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썩 많이 터진 거래량은 아니죠. 썩 많이 터진 거래량은 아닌데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죠. 이게 만약에 대량 거래가 터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 자빠집니다. 그거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전 매매에서 쓰는 거예요. 실전 매매에서 쓰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런 캔들이 보이잖아요. 이거 절대 단기 자리를 안 찾습니다. 저점이 완전히 나와가지고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저점 매수 안 해요. 안 합니다. 손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알았으면은 기다렸겠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때까지 완전히 저점 잡을 때까지 기다렸겠죠. 그죠? 몰랐기 때문에 접근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한전산업은 어디까지? 여기가 지지라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딱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 다 빠진 만큼 다 빠졌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손절할까요? 이랬거든요. 아니요. 이제는 손절할 게 아니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저점만 형성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얘가 이 종목이 여기 하단 부위까지 23,000, 한 12,300원, 400원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 위에 여기 상단 부위가 13,100원, 2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단 부위가 12,300원, 400원. 기억하세요. 메모 좀 해놓으시고요. 하단 부위가 12,300원, 400원. 그 다음에 상단 부위가 13,100원, 13,200원, 300원. 100원, 13,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지지를 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여기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느냐? 어디까지 와서 저점을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점 확보하는 것만 딱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눈으로. 저점은 지나가고 나면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측하지 마세요. 저점은요, 지나가고 나야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죠? 저도 세대가 아닙니다. 저점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눈으로 보시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점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이탈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비록 조금 잘못 매수를 했지만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추가 매수할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 한전산업이.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배열도가 20주선만 우상향 하면은 이제 완전히 정배열로 바뀌죠. 그죠? 아니, 월봉도 보니까 좋아요. 월봉이 딱 우상향되고 좋습니다. 분봉도 보니까요, 그거 괜찮아요.
예? 분봉도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크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300원이냐 400원이냐 13,100원이냐 그 100원이냐 13,300원이냐 아니면은 그 사이냐 여기 있거든요. 그 월봉을 보니까 연봉 차트를 보니까 얘는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면 돼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녹두님 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잘 추가로 하셔가지고 조금 들고 가세요. 그러면요 여기 거래량이 안 많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기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있잖아요. 요거 그 물량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고점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주봉 여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확인하러 가시면 돼요. 19,500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 잘 하셔가지고 추가 잘 하셔가지고 저 고점 19,500원 확인하러 가세요. 연말까지. 이런 것들은 딱 사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여기 11,0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거기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종목입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네이버 237,700원 22% 유의 자금입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사셨으면 뭐 이번에 29만 5천 사전 고점에 사도 최근 51중 고점에 사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22%니까 내려오면 22만 원, 23만 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해서 한 50% 사도 됩니다. 100% 사도 되고 자 이번 정부에 저는 15개월 정도가 유지될 걸로 보이니까 내년 상반기 한 9월 정도까지 네카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를 일반인들은 많이 네이버나 카카오 하면 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뭐 일부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뭐 당연히 빠르게 해야만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빨리 법도 만들고 기본법은 이제 뭐 발의돼 있지만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소버린 AI라고 들어왔죠, 그죠? 이제 AI 주권은 이제 소버린 AI 때문에 우리가 소버린 AI가 반드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버린 AI를 추진할 것 같지 않았으면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단기 매매나 장기 투자는 하지 않아요. 이 소버린 AI를 보면 핵심적인 이제 우리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플랫폼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플랫폼을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쓰든 뭐 다른 거 쓰고 다 해도 그걸 써보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으면 다른 걸 쓸 수 없어 우리 것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데이터 센터로는 네이버가 좋지만 그래서 실제로 시세로 보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훨씬 더 많이 오를 걸로 보여요 앞으로도. 그래서 네이버도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장악돼 46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 차익실이 나왔고요. 나오더라도 뭐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이제 시동을 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가 25만 원이니까 한 24만 5천 원 정도에서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종가로는 안 깰 것 같지만 만약 깨지더라도 이게 본인 산단가 24만 7천 22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번에 충분히 지지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네카는 대거래량이 대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제 소버린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러면 우리 관련된 주식이 소버린 AI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네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핵심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아마 데이터 센터 중고할 때 갔을 네카 기업까지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SK 최태원 회장이 건의했던 내용, 카카오 대표가 건의했던 내용이 다 저는 빠르게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죠. 리더의 능력이 남아 법도 받고 다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소버린에 강력하게 우리도 중국에처럼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딥시크부터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퍼스트 무버를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네카도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KT도 뭐 자체 어느 모델로서 AI 에이전트 잘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카카오 우리가 이쪽이 이제 27년까지 시세가 폭발할 거다. 그래서 27년도까지 저는 46만 5천 다 돌파할 걸 보이고 카카오도 17만 다 돌파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걱정하지 마. 이런 걸로 집중해야지
다른 거 아까처럼 소형주 가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강력 보유하시고 23만 원 이하로 간다면 올인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다음에는 전화 상담이 있네요.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무슨 종목 상담을 하실 건가요? 시젠인데요. 시즌요. 예,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시젠인데 매수가가 4150원이요. 4150원요. 예, 예. 예. 비중은요? 40%. 40%에. 예. 우리 그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사셨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우, 이게 한 3년 전에, 3주 전에요. 3년 전에. 3년 전에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나가지고 그냥 덮어놨었어요. 덮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요새 또 주식시장이 또 활개들을 쳐서 한번 네. 계속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4150원까지 올 수 있나 혹시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해서요. 예.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요거 조금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관련주잖아요. 이게 과거에 보시면은 월봉 차트 요것만 한번 볼게요. 이게 시작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16만 원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주목해서 보세요. 이런 주식들요. 다시 원위치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얘는 시제는 여기까지는 안 왔죠, 그죠? 조금 이제 시장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절반이죠. 1, 2, 3, 4, 올해가 5년 차죠. 그러니까 여기 절반이 있으니까 이제 5년 됐네요, 그죠? 5년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요런 곳, 이런 곳이나, 요런 데, 이렇게 반등 나오는 데 있죠? 요런 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저런 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리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살아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요. 짧아도 10년에서 12년입니다. 10년에서 12년. 과거에 증권주,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뭐 조선업종들, 금융주들, 이들 과거 트로이카 관련주들 있죠. 이들 종목이 이제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18년 걸렸습니다. 18년. 예?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들 종목군들은 찔끔 오르다가 떨어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있죠. 많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은 솔직히 이런 데 안 들어갔겠죠. 그죠? 몰랐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갖다가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나올 자신이 없으면은 물렸다고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장롱에 처박아둬야지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서서히 이제 머리 돌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4150원이에요. 다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원래 움직이던 처음 가격 13,000원, 15,000원까지 빠졌으면은 이거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고 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서는 조금 더 갈 자리는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자리는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추세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딱 진짜 수익을 딱 챙길 정도, 수익을 한 요 정도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딱 됩니다. 매수가 이상해서 수익 챙길 정도. 그러니까 41,000원에서 한 43,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주봉의 흐름 보면은 여기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요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40,000원에서 45,000원. 요거를 조금 줄여보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딱 보면 여기 딱 걸려요. 여기 딱 걸리거든요. 여기 매물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 계십니까? 네. 예, 4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시장만 네. 뭐 그렇게 크게 아니 시장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오래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손절하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무리하고 저희 히든 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는 히든 카드를 지금 이제 주식이 대다수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오고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하는데 주로 바닥에서 등락하다가 추세를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놓고 한 1, 2년 기다렸다가 두세 배 먹고 나온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1월 달부터 뭐 다 요즘 올해 폭등했던 두산에너빌티, 뭐 카카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이미 선물로 3배 사면 10배를 먹는다 1년은 실제 그렇게 됐죠. 3배씩 올라왔으니까. 그처럼 이제 또 두세 배 가는 업종이 뭐 있을까 한 1년 안에. 그럼 이제부터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도 계속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중에 저는 이제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히든카드 키워드는 게임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제가 작년 12월에 이 게임 관련된 걸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사들이 실적이 계속 적자고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그게 과거에 코로나 때 엄청난 실적을 내다가 계속해서 유저들이 죽고 가금 돈 내는 것도 경도 나빠지 안 내고 해서 덜 내고 그런 사람 나가고 이탈하고 해서 계속 실적에서 나빠져 대다수 게임사들이 적자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화를 계속 했고 수익성 계속 구조조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할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23년부터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AI 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처음에 인프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내가 기업에서 이익을 그걸 AI 데이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AI 솔루션을 뭐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뭐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 관련 각 기업마다 솔루션을 만들어줘서 그 이용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솔루션 만드는 집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발란티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솔루션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AI 데이터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아니면 뭐 훨씬 더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러면 이 AI가 처음에 이제 산업이 가면서 빠르게 실적을 그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인건비를 줄이는 그 관련된 게 가장 빠른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게임사들이 해당된다 일종의. 그래서 이 게임사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게임이 이제 AI 적용하면 뭐 그림도 그냥 그려주잖아. 말만 해도 그려주는데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색칠도 당연히 해주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뭐 이제 전부 다 AI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도 하고 코딩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 캐릭터 생성, 오류도 하고 이런 것을 금방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계속 데이터를 추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저 게임사만 생존하는 게 앞으로 그 게임도 이저것저것 안 가는 거예요. 이게 AI 혁명 시대 특징입니다. 그 분야에서 1등만 이 AI 반도체 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등 국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AI 뭐 관련된 데이터 센터 정부에서 뭐 옛날 8만 장 산다고 그러고 요번에 만들어서 5만 장 이래 만들잖아요. 울산에. 그런데 말고 테슬라는 20만 장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국가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만 세계에서 주식 끝없이 가는 거예요. 조정받고. 그처럼 그럼 AI도 적용해서 게임에도 최고의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돈이 많은 회사만 게임사도 살아남는 거죠. 그냥 AI 적용하면 그냥 뚝딱 게임을 만들면 얘들은 조그만 소형사는 뭐 1년 해들어서 몇 배까지 만들고 나는 AI를 금방 그거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AI 효과가 이제 더 많은 게임을 더 적은 비용으로 출시하는 기대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핵심적인 게임 회사들이 AI의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군을 보겠습니다. 자, 후보군은 NC소프트가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있고, 데브시스터죠. 크래프톤 컴퓨터,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 중에 저는 1등, 게임의 왕자인 NC소프트를 픽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이제 그동안 적자내다가 올해 흑자 전환되고 있는데,
전사적인 체질 개선으로 고정비 등 절감을 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 이익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리고 이게 NCAI라고 이제 사업부에서 한 10년 동안 AI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 최고의 실력자가 NCAI라는 자회사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대표 주로 160명 직원들이 이렇게 만든 게 음성을 합성하고 그다음에 3차원 3D로 생성해서 그걸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중에 모든 분야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3D 가상 벡터에서 공간에서 거기서 연습을 해 시뮬레이션 많이 해서 실제로 적용돼. 그래서 이걸 이미 만들어서 이 AI NCAI라고 기업이 탄생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 AI로 내년 이후부터는 비용 줄이고 이제는 게임 회사들이 개발할 때 돈이 엄청나게 돼. 그게 다 인건비거든요. 솔루션 회사는 전부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 AI로 이렇게 만든 회사는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빅테크 미국 기업도 인원을 자르잖아요. 잘라도 실적도 잘 나오자.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니지 M이 중국 판호가 저번에 획득했고 그다음에 아이언2도 지금 이제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26년 매출 가이던스 한 1조 정도 적어도 5천억 1조 늘 걸로 보여요. 올해 정도 매출보다. 그래서 이러면 실적도 늘으니까 만약에 2조 5천억이 나온다면 내년부터 나온다면 70% 정도 매출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2배, 200%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가 이미 주식이 움직였습니다. 거래가 폭발하고 이제 움직였는데 우상향 하고 있죠. 그런데 우상향 이게 바닥에서 있는 주식은 뭐 우상향 많이 빠져서 100만 원대에서 빠져가지고 100만 원, 10만 원대 왔어요. 13만 원. 그래서 뭐예요? 엄청 많이 85% 빠졌죠. 87%. 그래 놓고 그걸 안 가다가 작년 저도 여기서 이제 진짜 반등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래가 적어서 실내가 적은 업황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이게 2차 전지도 똑같이. 그래서 업황이 나쁜데 이제 거래가 실리고 완전히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여기 박스권에 여기서 다 이제 그러면 저는 중기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안착하면 중기 대박이 한 5개월 정도의 시세가 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보시 8개월 늦어도 8개월 나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반전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에 사면 요게 지금 이게 시초가 지금 뭐 20만 2천 원이니까 20만 내 이렇게 사시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2만 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근데 1차적으로 뭐 32만 원이니까 이 정도 바닥권은 가지 않을까. 여기 매물대를 돌파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45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요. 1년 정도 목표가는 그 다음에 손절가 17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리뷰부터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HD 현대건설기계가 2차 목표가 9만 원 도달을 했거든요. 와, 이 HD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그 HD 인프라코어하고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HD 그 인프라코어가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가량 되거든요. 지금 이거 HD 현대건설기계가 시가총액이 1억 5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조 5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혜택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현대건설기계로 가고 HD 현대건설기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HD 인프라코어가 강하게 움직이길래 야 이거 잘못 샀나? 저거 인프라코어를 사야 되는데 저걸 추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추천했나 그랬는데 합병이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이 합병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얘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게 현대건설기가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이 91,500원이에요.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요. 오늘 고점이 97,000원이거든요. 97,000원인데 이 91,500원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제는 여기를 자꾸 돌파하려고 한번 시도는 할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되면은 여기 그 돌파했다가 빠지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가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쉬는 구간으로 가거든요. 이게 합병이 언제냐면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연말에 그 거래 정지 연말까지 이게 이제 그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1월 1일부터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럼 1월 26일 날 재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조정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 관점으로 봐요. 매수 관점으로. 지금 주봉이 강하거든요. 그 이제 주봉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8만 원 이하로 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하튼 간에 이거는 조정 나오면 사야 되는데요. 8만 원 이하까지는 잘 안 줄 것 같아요. 8만 원 이하 주면은 땡큐인데 안 주면은 오늘 시가가 81,300원인데요. 한 81,500원, 82,000원 이하 쪽으로 내려오면은 정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 이 현대 HD 현대건설기계는 앞으로 위로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월봉을 놓고 봤을 때 91,500원 여기가 고점이지만 저 위쪽으로 보면 10만 원 이상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보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은, 히든 섹터는 화학인데요. 이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탈피한 종목군들이 보입니다. 저점 탈피한 종목군들이 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강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추세가 강한 종목군들이 한 두세 종목 정도 보이는데요. 추세가 강한 종목군들은 더 강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 종목군들은 이번에 시장이 흔들려도 부담 없이 충분히 시장을 이기고 버티거나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서서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히든 종목을 보면은 후보군에는 SK케미칼, 자 후보군 보여주세요. SK케미칼, 그 다음에 SKC,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이렇게 5종목이고요. 히든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여기서 지금 후보군 중에서 SK케미칼이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세가 강세 유지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 지금 히든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경제 부양 정책 등으로 등에 힘입어 가지고 석유화학이 수요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처리 사업 상호펀드가 있는데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한다고 공시를 띄었어요. 그다음에 NCC 대규모 증설 완료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극재가 북미양 공급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판가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기본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게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LG화학은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전일부터 거래량이 딱 증가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줬으면 좋았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거래 터져도 그죠? 나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금 딱 하고 있거든요. 구름대 돌파했죠. 구름대 딱 돌파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럼 결국엔 뭡니까? 제가 매수가 22만 5천 원 잡아드렸거든요. 오늘 24만 원이죠. 그러니까 조정 시에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요 양봉 말고 이 아래로 충분히 기다리시면은 출 거라고 봅니다. 안 주면은 22만 5천에서 23만 원. 예?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근데 그것도 안 준다? 글쎄요. 일단 저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22만 5천 원 이하로 잡아드렸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뭐. 조금 비싸게라도 사실 수 있으면 사시고 여하튼간 조정 시에 23만 원 이하, 22만 5천 원 이하까지 한번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매수 가격을 2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는요. 조금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살아나면요. 28만 원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28만 원. 여기까지 딱 보고 있어요. 이게 1차 목표가고요. 요거를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4분의 1 지점에서 여기 4분의 4 지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조정 내려와도요. 결국에 4분의 4 지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뭐 조금 중단기 관점으로 봐도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28만 보시고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20만 원을 왜 20만 원으로 잡아드리냐면은 20만 원 이탈하잖아요. 그럼 여기 저점 또 확인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갖다가 20만 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카드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요즘 시장이 이제 잠깐 조정받지만 이제 강세 마인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방송이 있습니다. 증권통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요. 조정과 상관없이 수익이어야 진정한 수익이다. 이관우 관록투자에서 이제 방송을 오후 4시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요. 장중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